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꼽힙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억울하게 숨졌기 때문인데요. 유족과 지역사회 수건이었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법안 추진 20년 만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열흘도 되지 않아 진압이 끝났지만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어림잡은 희생자가 10,000명 이상.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불확실하고 민간인 학살 경위도 의문투성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01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8차례 발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에 또 군사 반란일 뿐이라는 인식에 부딪혀 특별법은 무산돼 왔습니다. 유족과 지역사회의 수건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구 소병철 의원과 국회의원 150여 명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겁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눈 감기 전에 여순 사건을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커졌고 다른 과거사법과 통합하자던 행안부가 입장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여순법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남 동부 지역은 이 법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를. 여순 사건 특별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는 내일 낮 2시에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단계로 나눠져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부터 4단계로 바뀌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1단계로 분류돼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광주의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3주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전남은 종교시설의 식사와 숙박을 금지하는 등 지역별 방역수칙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확진자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 7명이 나왔고 접촉자 등 2천여 명이 검사를 받거나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는 영암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 2명과 감리 책임자를 구속한 데 이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무리한 철거 작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도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이 같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치매 전문 치유 농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청주방송총국 진희정 기자입니다. 깊은 산속의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 작물을 살피고 울타리를 고치고 능숙한 손놀림을 선보이는 이들은 모두 치매 환자입니다. 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농산일 앞에선 어느새 자연을 돌보는 주인이 됩니다. 산말도 듣고 모이도 듣고 이랬을 때 옛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열흘 전 직접 그림을 그린 돌멩이를 찾아 사진을 찍으며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 엉뚱한 돌을 쥐기 일쑤지만 상관없습니다. 달아난 기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치매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어서입니다. 계절에 맞는 농사, 또 자연 활동을 하며 치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줄이는 치유 농업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바깥 생활을
잘하게 되질 않고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보면 다른데 그 마음이 안 하고선 모르잖아.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도 각종 활동에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활동도 함께 하고 이제 밖에서 본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텃밭 가꾸고 이런 거를 엄청 잘하셨는데 옛날 생각도 나신다 하고 그래서 훨씬 더 힐링된다고 하세요. 충청북도는 올해 옥천과 괴산에 치매 치유 농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속에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이 같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안심 쉼터와 같은 공유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전국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와 가까운 한 주택가입니다. 5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대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겼고 전기 계량기도 철거됐습니다. 사람은 별로 안 다녀요. 조용히 이 동네. 오토바이 소리, 버스 소리, 고양이 소리 그것밖에 안 나요. 진해 군항제 기간 북적이는 여자천 주변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인이 이사를 한 뒤 3년 넘게 방치된 집 마당에는 쓰레기와 자풀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쓰레기도 버리지. 창원에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500여 가구.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00가구는 도심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빈집 해결에 나선 이유입니다. 위기 여성과 한부모 가족이 주거비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여성 쉼터 같은 공유주택 조성이 목표. 예산 확보와 운영 방안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함께 서로 그 어떤 공동체를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주택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과 태어난 어르신 돌봄주택은 물론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도심 빈집 문제.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아이디어 개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5전시실에서 이건희 컬렉션전을 열고 김환기, 오지호, 이중섭 등 5명 화백의 작품 30점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회가 명성으로만 접해온 근현대기 명품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아 덥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 31도, 화순 3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곡성과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8도, 강진과 해남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2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1월 18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인터넷 방송을 보던 도중에 진행자들이 여자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423만 6천 원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년 전보다 133만 원이 오른 1,39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60제곱미터 이하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355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9%가 하락했지만 102제곱미터 초과는 16% 이상 오른 480만 2천 원으로 중대형 평수가 평균 분양 가격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 오는 2025년까지 공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작업 효율이 낮고 환경에도 유해했던 중소조선사의 기존 선박 건조 장비를 친환경 스마트 장비로 전환할 수 있어 조선소 현장의 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